당신의 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이렌과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한번 켜지면 밤에도 꺼지지 않아 심장은 괜히 빨라지고 깊은 잠이 사라지며 불안과 피로가 몰려오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이 사이렌과 연료를 조절할 수 있는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1분남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마치 마법사처럼 한번 작동하면 밤새 꺼지지 않고 몸을 흔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은 번개 스위치처럼 즉각 작동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차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옆으로 확 피하게 되죠.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세게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보내 초단위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이건 연료 보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 직전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무대 발표를 몇 시간 버틸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죠. 아드레날린처럼 즉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뒤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 작동하게 됩니다. 뇌가 지휘하고 부신이 만들어 피를 타고 전신에 작용하는 것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사이렌, 코르티솔은 꺼지지 않는 불을 지탱하는 연료에 가깝죠. 문제는 이 비상 모드가 장기적으로 계속 켜져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몸은 쉴 틈 없이 긴장 상태에 빠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고 잠은 얕아지며 피로와 불안이 누적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조금씩 갉아먹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과부하를 낮추는 검증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사이렌과 연료를 다스릴 수 있는 4가지 버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버튼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에 이건 위협이 아니라 훈련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림벨레 박사팀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표준 스트레스 과제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훨씬 적게 일어났고 심박수도 낮게 유지되었으며 회복도 빨랐습니다. 규칙적 중등도 운동은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의 코르티솔 반응성을 낮추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코르티솔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학의 힘을 삶에서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입니다. 백악관은 지구상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경호,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 정치적 압박, 게다가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여성 퍼스트 레이디로서 상징적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운동 루틴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고 때때로 복싱이나 필라테스도 즐겼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아침 운동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비밀 무기였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 직원들은 새벽마다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퍼스트 레이디를 보며 자연스럽게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 행동의 출발점이 바로 매일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미셸은 재직 당시 Let's Move 캠페인을 주도하여 미국 아동들의 비만 문제 해결에 앞장섰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운동 같았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그녀 자신의 운동 습관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셸의 이야기와 과학적 증거가 만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게 합니다. 백악관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그녀를 굳세게 버티게 해준 비결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었던 거죠.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력을 훈련합니다. 이것이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몸을 다독였으니 이제 뇌의 보상 회로를 켜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버튼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주의의 초점을 재훈련합니다. 에먼스 교수와 맥컬러 교수의 2003년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 매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을 적는 그룹, 짜증난 일을 적는 그룹, 일상적 사건을 적는 그룹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이 몇 주 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뇌 영상 연구인데요.
키니 박사팀의 2016년 연구에서 감사 편지를 쓰는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전측 대상 피질과 복측 선조체 등 보상과 연관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감사 표현은 보상 관련 회로의 활성 증가와 연결되고 임상 연구들에선 우울과 불안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을 삶에 적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는 미국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와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도구는 감사일기였는데요. 1990년대부터 오프라는 매일 밤 5가지 감사한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무대에 오르기 전 깊게 숨 쉴 시간, 방송팀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순간, 책 속 한 문장, 시청자의 진심 어린 편지, 이처럼 아주 소소한 5가지를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이 바뀐 이유는 매일 작은 기적들을 글로 남겼기 때문이다 라고요. 감사 습관은 그녀의 리더십과 커리어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린 그녀의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공감과 긍정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고 표현하는 습관이 쌓여 그녀의 뇌는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과 긍정으로 듣는 회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성공이 따라왔다. 이것이 그녀의 철학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처럼 공책에 펜으로 쓰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감사 일기를 실천합니다. 하루의 끝에 휴대폰을 열어 오늘 운동, 좋은 음악, 인상적인 한 문장 등을 남기기도 하죠. 도구는 바뀌었지만 뇌가 받는 신호는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늘의 감사를 기록하면 뇌의 보상 관련 회로가 활성화되어 긍정 감정이 촉진됩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다. 감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보여주는 이 요약은 감사 습관의 힘을 여지없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3번째 열쇠인 절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이나 카페인에 의지하는데요. 그런데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2가지는 장기적으로 뇌와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역설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잠들기 쉽게 만들지만 깊은 잠을 깨뜨리고 밤중 각성을 늘립니다. 로스 박사 2001년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수면 연구들에 따르면 알코올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을 억제하여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져 스트레스 회복을 방해하고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각성에 유익하지만 수면과 다음날 스트레스 내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일 카페인을 계속 마시면 깊은 잠과 꿈 수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죠. 즉 스트레스 시스템을 자극해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리듬 회복입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세계적인 가수 아델입니다. 아델은 10대에 스타덤에 올랐고 월드투어와 이혼 등 인생의 격변을 겪으면서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거의 알코올 중독 직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연에서 그녀는 팬들에게 3개월 반 정도 술을 끊었다고 말하며 술을 마시는 팬을 보고 너무 부럽다고 농담을 건넬 만큼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술뿐만 아니라 카페인까지 끊었는데 커피를 끊는 게 담배 끊는 것보다 힘들었다며 일주일 내내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2023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델은 오프라와의 대담에서도 금주 후의 변화를 얘기했는데요. 술을 끊자 체중이 줄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맨정신으로 지내다 보니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연구들에서도 금주는 깊은 수면을 되찾아주고 다음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델에게 절제는 단순히 술을 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정면 승부이자 대화였는데요. 술로 덮어버리던 감정의 파도를 이제는 고스란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금주 이후 아델은 무대에서 한층 솔직하고 파워풀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절제를 통해 그녀는 음악 인생의 핵심인 목소리와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제는 자유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컨트롤을 되찾는 기술이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쇠인 기록인데요. 기록은 감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감정의 지도를 그립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펜베이커 교수는 수십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며칠 동안 글쓰기를 시켰더니 글을 쓴 학생들이 시험 이후 건강센터를 찾는 횟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표현적 글쓰기는 일부 연구에서 천식이나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 보고나 의료 이용 감소 같은 보조적 이점이 관찰되었습니다. 핵심은 머릿속 혼란을 글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구조화 과정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를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생각이 끝없이 맴돌고 불안이 증폭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종이 위에 적으면 뇌의 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복잡한 감정이 논리적인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해마가 관련 기억을 재정리하며 맥락화합니다. 이 원리를 실제 비즈니스 리더십에 적용해 성공한 인물이 바로 애플 CEO 팀 쿡입니다. 팀 쿡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기록하는데요. 밤새 들어온 이메일과 리포트들을 읽고 기록으로 정리하면서 하루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전 세계 고객들과 직원들이 보낸 메일을 읽는 건 회사를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기록 습관 덕분에 팀 쿡은 의사결정에서 감정이나 직관보다 팩트와 기록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고 숫자와 기록으로 말하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후 많은 이들이 애플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팀 쿡은 특유의 차분함과 기록에 근거한 일관된 판단으로 애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록의 힘은 창의적 혁신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데요. 버진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언제 어디서나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아이디어를 즉시 적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들은 모두 수첩 속 메모에서 시작됐다. 노트에 적지 않는 아이디어는 잃어버린 아이디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작은 레코드 판매업으로 시작한 버진은 음악, 항공, 우주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첩에 적은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거대한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팀 쿡과 리처드 브랜슨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 교훈을 던져주는데요. 기록은 회복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팀 쿡에게 기록은 안정된 리더십의 기반이었고 브랜슨에게는 창의적 도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결국 기록은 혼란을 질서로 바꿔주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은 과부하된 스트레스 시스템을 진정시킵니다.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의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매일매일 운동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뇌 보상 관련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수십 년간 매일 밤 5가지 감사를 기록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어 절제는 무너진 생활 리듬을 되찾아 줍니다. 아델이 술과 커피를 끊고 목소리와 건강을 되찾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기록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질서 정연한 생각으로 정리해줍니다. 팀 쿡이 매일 새벽 데이터를 기록하며 안정된 리더십을 만들고 브랜슨이 수첩에 적은 아이디어로 대기업을 세운 것처럼요. 이 네 가지는 모두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조깅, 하루 마무리 때 앱이든 수첩이든 감사 3줄, 금주, 내일 할 일 3줄,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변화를 엽니다. 미셸 오바마도, 오프리도, 아델도, 팀 쿡도, 브랜슨도 모두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고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습관을 더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조금씩 회복을 배워갑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통해 언제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완벽 말고 작은 하나, 오늘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복과 치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